자, 다음 이야기 가겠습니다. 우리의 대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썼는데 다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길어요. 대충 보면은 지지자 여러분, 비난을 멈춰 주십시오. 윤석열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다. 내부 비난, 비판일 수도 있고, 사실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감정에 선동돼가지고 하는 걸 비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 멈추라고는 못하죠. 대표가 아무리 어쩌도. 비난하지 말자. 결국엔 우리끼리 하나가 돼야 되는데, 제가 계속 꾸준히 그런 이야기를 해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김경수 막 박경신 막 욕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가장 하기 쉬운 방송이에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김경수 때리고 뭐 박용진 때리고 뭐 임종석 때리는 게 되게 쉬운 방송인데, 사실 그런 방송하면 지지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달고 맛있는 먹잇감이 되긴 해요. 아니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들어봐. 그래서 우리가 얻고 싶은 이미지는 뭐냐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딱 한 번씩 만나주니까 단합이 돼서,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김경수나 임종석이나 김부겸이나 이 등등을 까더라도 우리가 여유가 좀 됐을 때, 우리 리스크가 사라졌을 때 하자,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까고 싶은 거 참아. 아니 그럼 우리는 비판을 좀 이렇게 선을 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래도 사과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선이었다면, 제가 좀 한 바퀴 돌아보니까 김경수 뭐 누구는 내가 총이 있으면 쏴버리고 싶다, 뭐 이 정도까지 나가버리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적과 싸우다 적과 담는다고 우리가 극우의 방법을 써서는 안 돼요. 극우들이 쓰는 게 사실은 그 방법이에요. 어떤 하나의 타겟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절대적 악으로 상정하고 무언가를 하는 방식. 정말 위험한 방식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대표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 스스로한테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자, 보람 PD, 아까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읽어보자. 그게 제일 언론들은 그거를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지자 여러분, 비난을 멈춰 주십시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당의 생명력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활발한 토론이어야말로 창의성과 역동성의 원천입니다. 다르지만 하나로 어우러진 화음, 반대 의견도 포용하는 다양성의 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나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절대군주가 지배하던 왕정국가에서도 군주의 의견에 반대하는 간관을 일부러 채용했습니다. 기업들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레드팀을 구성해 반대 룰을 맡기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산물인 정당에서는 훨씬 더 치열한 논쟁과 비판이 공존하는 것이 당연하고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지지자 여러분, 팩트가 틀리면 반박하고 예의와 품격을 갖춰 토론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공격하고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비난하면 생산적인 논쟁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다 함께 할 식구끼리 서로 비방하면 누가 가장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역사적 기로에 서 있습니다. 헌정 파괴에 반대하는 헌정 수호 세력이 모두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없습니다. 공존과 통합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수호해 온 것이 민주당의 길이라 믿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합시다. 조용한 숲은 불타버린 숲뿐이고 조용한 강은 댐에 갇혀 썩어가는 강뿐임을 기억합시다. 예, 저거 보고 제가 느낀 건요, 이건 대표의 자신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한 강물 같은 거예요. 옆에 지천 조그만 것들이 있다 그래서 큰 신경 쓰지 말고 딱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으로 대동단결 했다. 잡음이 나오긴 하는데 대표의 리더십으로 제압했다.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아마 좀 있으면 윤석열이 탄핵이 되면 이제 김문수파, 홍준표파, 오세훈파, 한동훈파 막 머리끄댕이 갖고 싸울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선거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나고 있는 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경수 지사 지난 13일 날 만났고요. 박용진 의원 21일 날 만났고요. 김부겸 24일, 임종석 27일, 김동연 28일인데 이걸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어. 우리들 입장에서는 대표가 왜 저 사람들 왜 만나냐? 그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말하면 저 사람들은 이재명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전까지 막 또 막 열심히 떠들다가 야 니들 한 번씩 만나줄게 그러니까 다들 지금 좀 조용해지는 면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싫으면
저 사람들이 안 만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여기 물론 이낙연 빠진 것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이 사람들은 다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지금 만나고 싶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 사람들 지분 요구하고 수 있겠구나 싶은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쭉 나오다가 원래 스케줄이 27일까지 나왔었는데 김동연이 마지막에 생긴 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또 스케줄 조율에 엄청 밀당하다가 이거 마지막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받아준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참다 만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말씀 드리면은 막 나 욕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표 하나라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아가지고요. 대선 끝나기 전에 아예 대선을 만들어도 되는데 내부적으로 대표는 막 저 사람들 안 만나고 막 배척하면서 야 나는 어차피 대통령 될 거니까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상한 소리 하면 비판해야죠. 왜 못해? 문제는 옛날에 똥파리들이 하던 짓처럼 그렇게까지는 표현이 하지 말자. 극악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진짜 심각한 게 들으면 얼굴 화끈거리는 거. 그 사람들한테는 저쪽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정말로 화가 날수록 대표의 지지자답게 그들을 비판할 때는 언어의 품격을 좀 올려서 저는 그렇게 비판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땐 동지의 언어도 하라고 이렇게 너무 선을 넘지 않는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저쪽에서 선 넘으면요? 아씨 진짜. 진짜 동지- 선 넘네. 이제 언어 안 나오지 그럼. 이래 그렇지만 삐삐삐. 잠깐만 참아 고모스 어디 있어? 참아봅시다. 이게 진짜로 제가 저만큼 아마 방송을 하면서 나와 다른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나와 다른 이야기를 소화하지 못하면 안 된다.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하트 같은데요?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게 윤석열이에요. 그렇긴 해. 그러니까 안다니까 왜 모르겠어. 나 있잖아요. 방송하다가 이 진영 사람과 별로 안 좋은 관계 되게 많아요. 그럼 방송으로 내가 다 뱉어야 돼? 그래서 그 방송 시청자랑 새날 시청자가 싸우게 만들어야 돼? 아, 그게 리더십이에요. 뭐냐. 내가 한 발 참아주면 끝나는 거거든.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많아. 근데 저 5명 중에 진짜 참을 수 없는 한 명이 있으면 어떡해요? 참어. 질문을 왜 이렇게 계속. 내가 송곳 하나 사줄 테니까 허벅지 찔러. 나 잠깐만, 좀 살이 나올 것 같아. 마차님. 네. 이 한다니까 꼴보기 싫은 거 나도 꼴보기 싫어. 근데 왜 나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될까? 뭐냐면 그게 이재명의 세상을 한번 보고 싶은 거야. 방송 맞아요. 끝나고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그거 진짜 기준이- 나는 이재명의 세상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재명 세상이 오면은 저 방송 안 해도 돼요. 실제로 이번에 이 대표 인터뷰할 때 느끼는 묘한 슬픈 감정이 있었거든요. 성남시장 때 그 관악구청 강당에서 강연회를 했어요. 대표가 그 사회를 내가 봤거든. 20년 전에.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지난 대선 경선 때 인터뷰했을 때는 또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얼굴 표정도 볼 수가 없었어. 근데 옆에 앉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대표도 이제 60 넘어서 사실 좀 늙어가는구나. 비 오던 처마 밑에서 짝다리 짚고 담배 피우던 그 이재명 시장이 아니구나. 눈 오더니에요. 그러니까 연륜과 경륜과 이런 건 막 쌓여 있는데 세월은 어쩔 수 없구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나이가 50대 초반 정도였어요. 맞아, 10년 전이면.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모습 보면서 그 멋진 세월 막 그 말도 안 되는 누명 쓰는 거잖아요. 재판받으러 다니는 게 그걸 어떻게 견딜까? 칼 맞고 어떻게 견딜까? 대단하다. 나 같으면 다 치료하고 막 내가 칼분이 해버릴 것 같거든. 근데 저는 대표를 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닮아가면서 있잖아.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 싸우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 대표님 좀 잘 좀 도와주세요랑 너는 왜 이재명 대표 싫어하냐 XX야. 그렇죠. 이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위한다면 핏대 높이고 싸울 게 아니라 그냥 들으세요. 조용히. 네. 뭐라고 하가. 인간적으로 뭐 지금 60대 초반은 나이 먹은 건 아닌데 워낙 젊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맞아. 대표가 이제 대통령을 향해 가는구나 이런 느낌 받는데요. 지금 박용진 같은 경우도요. 또 만났었죠. 얼마 전에. 아이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있잖아요. 대표 표정이 더 밝아요. 극한 직업이에요, 어. 진짜. 네. 근데 진짜 대단합니다. 저렇게 만나서 해주니까 금방 또 숙이고 들어오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박용진도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있잖아요. 박용진이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될 거 아니까 박용진이 뭐 한 자리 노리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저런 한 표 두 표. 아니 쉽게 표현하면 박용진 가족들은 이재명 찍어야 될 거 아니야. 표가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는 마음껏 비판하시되 막 그 험악한 언어로 우리 수준을 떨어뜨리지 말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폐지 줍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자국자국. 이때 박용진 메시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약간 못마땅해 하는 지점은 박용진이 뭔데? 왜냐하면 제 손으로 끝난 뭐 그렇게 영향이 없는 사람이어서. 잠깐 사리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머니투데이 단독으로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겸손 또 겸손해야 윤석열의 가혹한 표현 쓰지 말자 당부. 이재명 대표의 당부예요 저게. 사실 저 말도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씹새끼 이런 표현 쓰지 말자. 아니. 아니 쓰지 말자고 이런 표현 쓰지 말자고. 의사 그렇지. 겸 변호사 겸 시사평론가가 쓸 말입니까? 그게? 아니 쓰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알겠어.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예시를 아니, 들어가지고. 누가 들을까봐 무섭다. 이건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건 어떤 측면이냐면 저쪽 너무 자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 살아 돌아올 걸 믿어. 근데 윤석열의 무슨 뭐 평생 감옥에서 못 나와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 100명의 지지자보다 한 명의 극악한 안티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쓰고 싶지 솔직히. 왜냐하면 윤석열한테 당한 게 있어갖고. 근데 저 말은 누구한테 한 거냐면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렇죠. 민주당 정치인들은 저런 표현 쓰지 말자 했다고 내부적으로. SNS, 페이스북 이런 데 나온 말이 아니고 내부 내부적으로. 취재에서 나온 얘기. 아니, 거기에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중도를 완전히 장악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걔들하고 똑같은 언어를 써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보여요. 중도가 봤을 때. 약간 좀 고급스러운 언어를 쓰면서 너무 극악한 표현, 윤석열 씹새끼 이런 거 쓰지 말고 이렇게 좋은 말로 하자 이런 의미죠. 우리 대표께서도 제가 봤을 때 그 똑같은 느낌일 거라고 전 봐요. 윤석열에 대해 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건 확실하죠. 근데 그 내가 말하는 정치는 태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속마음 어떻든지 간에 아이 씨발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다들 한 마디씩 하네. 아니 왜냐면 나도 하고 싶어. 내가 당한 거나 이재명 대표가 당한 거나 감정적으로는 똑같거든요. 나한테 칼질한 것 같고 그렇죠. 나한테 막 법기술 부린 것 같고 이런 거거든요. 아니 우리 모두한테 총을 겨눴어. 네. 그런데 정치인들은 특히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 정치할 거 아니니까 표현이 좀 거칠 수 있고 맨날 쌍욕할 수 있는데 민주당 정치인들한테는 이제 표정 관리하자 이런 뜻이고요. 자, 또 SNS에 올라왔던 거 좌파, 우파, 국민은 배고파 이렇게 SNS를 너무 많이 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기사가 하나 나올 때마다 되잖아요. 이거 되게 많은 동감을 일으키는 네. 공감을 일으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메시지. 여러분 새날은 중도 보수 방송입니다. 야, 혜식아, 넌 그거잖아. 아니 근데 사실 맞아요 진짜로. 우리는 중도 보수예요. 사회적으로 포지션을 보자면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긴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뭐랄까 급진적 사회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잖아요. 아니,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좌파 우파가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픈 그렇죠.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 마음을 간파한 겁니다. 근데 저쪽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념 스펙트럼은 상대적인 거라니까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움직일 수도 있어. 그럼요. 내가 약간 진보 성향이잖아요. 뭐 중도 보수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사회를 끊임없이 바꿔야 된다. 그거 이재명 대표도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수라고 포지션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극으로 가버렸어. 그럼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나는 가운데 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좌파 우파 배고파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쪽 사람들은 진보 보수라고 얘기하지만 저쪽에서는 우파 좌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빨갱이 좌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사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제가 약간 정치 뭐 학자처럼 계속 이야기해왔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투표 왜 하십니까? 투표하는 게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십니까?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하십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이재명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내 삶이 행복해져야 그렇죠. 돼요. 내 삶이 행복해져. 그게 투표의 행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정책은 좌파 정책, 이 정책은 우파 정책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좌파 우파는 의미 없고 국민들 먹여서 그 있잖아 왜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다른 건 뭐 있어? 다 잘 먹여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자, 근데 실제로 윤석열 대선 때 기억하세요? 누가 뭘 물어보니까 답변하지 마십시오. 좌파입니다. 저게 진짜 대파겠지. 국민을 둘로 나눠버린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그렇죠. 생각하는 게 좌파 우파 이렇게 기준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아니 국민을 둘로 나눈 정도가 아니고 국민의 절반을 악으로만 그러니까. 규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좌파는 국민 대답할 아니야? 필요도 없는. 응. 쟤네들은 좌파 우파를 어떻게 쓰느냐면 내가 그 어감을 보면은 우파는 선이고 좌파는 그렇죠. 악이다 좌파는 이렇게 악이다 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써요. 좌라고 쓰면 좌익, 어. 빨갱이 이렇게 선동하고 우는 뭔가 우익 그러면서 뭔가 선한 이미지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윤석열은 우파도 아니고 극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다가 또 하나 또 있었죠. 지금 상속세 논쟁. 이것도 열받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 오늘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는데 되게 열받아요. 저 상속세가 우리나라에 1,000명도 안 돼. 지금 저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상속세는 제대로 받자. 대신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 숫자로만 따지면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거는 우리가 상속세를 감면해줘서 집 안 팔게 하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오세훈 같은 애들이 내용도 모르고 뛰어드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기는 기득권을 대변 무조건 그런 식으로 대변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 토론합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또 올린 겁니다.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지금 초부자 감세라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될 수 있어요. 전체 예산에서 보면. 네. 근데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돈 진짜 많은 사람 그리고 법인세 이런 거 깎아주면 거기서 세수 결손이 몇 조쯤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거를 얘네들이 이런 거요. 실제로 어중간한 부자들이 있어. 강남에 가면 진짜 어중간한 부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봐요. 국민의힘 그대로라면 진짜 부자들만 혜택을 봐요. 그렇죠. 요거를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우클릭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지금 민주당 쪽에서 경향신문의 단독입니다. 시도당한테 3월 7일까지 지역 공약 보고하라. 대선 모두 돌입. 뭔가 가슴 떨리지 않아요? 언론에 공식적으로 저 내부적인 이야기가 언론사에 나간 이야기겠지만 야 니들 있잖아. 시도당 3월 7일까지 지역 공약 빨리 올려.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레발을 떠는 게 아니라 대선은 금방 와요. 금방 와요. 다 어. 눈앞에 닥쳐 지금 있어요. 준비해야지. 지금. 그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레이스 가슴 시작하는 뛰어 죽겠어. 거예요. 2달 후면.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따가 뭐 그 얘기 따로 다루겠습니다만 국민의힘도 우리는 탄핵 반대다 해놓고 지들끼리는 야 대선 누가 나가야 돼? 김문수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니야 김문수 맞아.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결심이 지금 26일 날 있어요. 26일 날. 근데 이걸로 또 호들갑을 겁나게 떨던데 저게 진짜 이게 그냥 아무것도 2심 끝나는 거고요. 네. 어차피 대선까지 최종심 대법원 판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 2심 무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높아요. 아니 왜냐면 저거 지금 저게 저 재판의 핵심 장면인데 저게 국감에서 경기도지사 때 한 말이거든요. 국토부가 협박해서 이 말 가지고 지금 이 재판까지 온 건데 지금 종편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25일 날 윤석열 최종 변론 있죠. 그다음에 이재명 26일 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마치 죄의 경중이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네, 아 맞습니다. 그거야. 이렇게 늘 먹던 똥 걔네들은 계속 먹는 거니까 그냥 금갑다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판결문 다 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다툼의 여지가 너무너무 많아서 2심에서 결심을 한다고 해도 선고 빨리 못 할 거라고 봐요. 선고가 뭐 결심하고 나서 뭐 한 2주 있다 선고하고 그거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그냥 최악의 상황에서 대법원 넘어간다 했을 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아니 그리고 국감에 한 말 가지고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정진석 나와가지고 관저에 사우나 뭐 골프 시설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 이런 것도 그럼 다 잡아내야 되는 네. 거예요. 정진석이 대선 안 나가. 그러니까 대선 때 가장 거짓말을 많이 했던 건 윤석열이고요. 윤석열이죠. 별 거지 같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2심 판사가 그러면 이재명이 한 거짓말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그렇죠. 구체적으로 찍으라고 찍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박했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이 지금 포인트인데 그 부분으로 하면 협박을 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의 적시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의 현실한 사실의 적시고 이렇게 협박을 당했다라는 거는 내가 느낀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명령을 했죠. 명령을 한 건 아니고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을 권유를 했죠. 네. 그리고 검찰도 그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공소장 어떻게 변경할 거예요? 그리고요, 그러니까. 우리 진영 분들도 많이 모르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게 아닙니다. 박수영 의원의 SNS에 여러 명 중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만 발췌해가지고 올렸던 것이 저 사진은 조작된 거라고 말한 거예요. 난 김문기 모른다고 말한 적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 재판은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될 수 있어요. 쟤네들이 지금 대장동 같은 거 보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증거도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와. 그러니까 선거법으로 한번 데미지를 주고 싶어 해. 설사 나쁜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대세는 영향 없다. 왜? 네. 안 나와. 아니, 이런 걸로 지금 뭐 이렇게 말이 막 뭔가 이렇게 엮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심 판결에 무죄 나올 가능성이니까 이런 거야. 1심 판결은 그냥 이찍인 사람이 판결하는 느낌이고 합리적인 판사가 봤을 때 야 이재명이 거짓말한 게 뭔데 공소장으로는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걸 딱 정확히 찍으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재명 무슨 선거법으로 날린다. 아무 미문소리다.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개봉돌림. 저 흑석돌림이 개봉돌 이사 갔다 그랬지. 소년공이 법률가 행정가로 정치인으로 이제 사상가로 진화를 하네요. 5월 취임식 진행시켜 영차. 취임식 진행시켜 영차. 진행시켜. 인수위 있어야 되는데요. 진짜 인수위 있어야 돼. 나도 취임식 한번 가보자. 법 바꿔야 돼. 그러니까요. 뭐, 해야지. 대통령 보궐선거도 인수위 해야 된다.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인수 누가 해주겠어요? 난 골 때리는 게. 난 골 때리는 게 내가 인수까지 해줘야 돼? 우리 최범님께서 제일 학대는 이야기인데요. 국무회의를 열면 한덕수 옆에 있고 최상목 옆에 있고 순차적으로 바꿔내야 돼. 왜 청문회 통과 안 하면 장관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월 달에 취임을 한다고 치면은 6월 7월까지 윤석열이 임명한 장관들이랑 국무회의 할 가능성이 높아. 아니 그러니까 미리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탁 선출과 동시에 장관 그러니까. 인선 싹 발표하고 그 청문회 그 어차피 네. 우리 편끼리 이거 대충 합시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될 거잖아요. 자, 우리가 너무 들뜬 가운데 야 이재명 대통령 될 거니까 니들 다 죽었어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면 안 되죠. 뭔가 우리도 대표처럼 조심조심 내 주위 사람 이재명 별로 안 좋아해도 이재명 찍게끔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날 방송 같은 걸 보시면서 팩트체크해 주시고. 자, 똥강아지 테리네님 감사드리고요. KGH님 고맙습니다. 노치문 노대감님 복지금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살짝 눌러주세요. 진짜 또 멀었어. 이렇게 좋은 방송을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 방송 보면서 가끔씩 물어보는 사람들 있죠. 이거 생방송 맞냐고. 그만큼 준비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생방송이라고. 라이브 한 뒤에 여기다가 막 자료화면 집어넣고 자막 집어넣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새벽 1시에 방송을 돌려도 생방송이냐고 물어보는 그러니까.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자, 네. 여기까지.